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소한 소통에서 일하고 있는 백정연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한 140에서 50여 분이 접속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신데, 사실 알다에서 이렇게 라이브 강의를 기획한 거 저는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더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이제 교육을 잘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일단 앞에 이제 이리나 전 센터장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이 이제 국내외 사례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 저도 사실은 이제 쉬운 정보가 국내에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고 어떠한 정보가 쉬워져야 되는지를 사례 중심으로 말씀드릴 거라 강의 내용으로는 약간 중복될 수 있어요. 슬라이드상 이제 자료가 지금 PDF 파일이 홈페이지에 올라와서 공유되어 있는 건 제가 일부러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참고 자료를 쭉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중간중간에 앞의 내용과 중복된다고 생각되는 건 제가 좀 스킵하면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조금 중요한 부분은 길게 이야기하면서 할 예정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렇게 오프라인 강의라고 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오늘 강의를 같이 들으시는 분들이 쉬운 정보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혹은 저희 소소한 소통을 알고 계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요. 그러면 이제 쉬운 정보를 얼마큼 접했는지를 대략적으로 알고, 그랬을 때 제가 이 오늘의 강의를 어떻게 끌어가야 될지 약간의 계획이 나오는데, 사실 이제 지금 강의는 저 혼자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댓글로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바로바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실무 하시는 분들이 댓글에 질문 나오는 거 정리해서 저에게 주시면 제가 쉬는 시간이든 혹은 강의 끝에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강의를 하고 나니까 그렇게 답변을 드렸지만 사실 이렇게 질문하다가 또 질문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진행을 라이브는 어렵잖아요. 실제 저희 회사에 메일하고 전화를 주셨던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질의응답을 해도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실 수 있도록 제가 일단 이제 어떻게 연락 주시면 되는지 안내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목을 보시면 발달장애인 그리고 모두를 위한 쉬운 정보라고 제가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알다센터도 그리고 저희 소소한 소통도 사실 설립이나 지금 사업 자체는 발달장애인을 중심에 두고 일을 하는 곳이지만 결론적으로 그렇게 만든 쉬운 정보는 모두가 편하게 볼 수 있는 정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지어봤고요. 이제 제가 오늘 강의를 하지만 이 강의를 듣고 쉬운 정보가 무엇이구나 명확히 이해를 해서 제가 강의한 내용 혹은 앞에서 들은 내용을 합쳐서 쉬운 정보를 바로 만드실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쉬운 정보가 그만큼 쉽지만 어렵게 만들어지는 정보라서 오늘은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쉬운 정보가 왜 필요한지 이해하고, 그리고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쉬운 정보를 적용하기 위해 우리의 가치관이나 태도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지 인사이트를 주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앞에 보시면 문자 4통이 와 있어요. 이제 문자 하나하나를 살펴볼게요. 이제 첫 번째 거는 다들 이 언어를 아시는 분이 안 계시겠죠? 국내에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글자인 건 알겠어요. 하지만 무슨 뜻인지 저희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이제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이 정확히 알 테고, 영어를 잘 모르시더라도 몇몇 단어를 가지고 피해나 위험하다 뭐 이런 정보구나 이제 유추하실 수 있죠. 그리고 일반 문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일반 문자는 쉽게 바꾸지 않은 그냥 보통 사람들, 비장애인들이 주고받는 문자를 제가 일반 문자라고 해요. 그래서 안전 문자가 일반 문자로 올 때는 보통 이런 문자예요. 태풍 연습 시 하천 해안가 등 위험 지역 접근 금지. 한자어로 된 단어 중심으로 이렇게 문장이 구성되어 있죠. 근데 저희가 이제 쉬운 문자, 쉬운 정보, 문자로서는 이제 쉬운 문자를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전 문자가 좀 더 쉬워지려면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있는 거예요. 태풍이 오면 강가, 바닷가에 가까이 가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한자어를 아예 쓰지 않을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쉬운 표현과 직관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문자입니다. 사실 이 안전 문자는 우리가 위험한 상황이 되면 누구나 받는 정보이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루에도 몇 통의 안전 문자가 날라오고 있는데 그게 과연 쉬운가? 한번 생각을 해봐 주세요. 근데 이제 정보라는 것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가?
쉽게 접근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유는 사실 삶이나 생활과 지켜야 되는 정보는 단순히 정보 알아두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안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그리고 나의 삶의 질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정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보는 곧 안전이고 건강이고 삶의 질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지 이 그림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강의 때 자주 사용하는 사진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양쪽 인물이 동일 인물이에요. 저희 남편이고 제가 저작권 사용 동의를 받았는데요. 보시면 휠체어를 타는 사람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왼쪽은 경기도에 있는 도서관이에요. 도서관에 가서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갔으나 어때 보이시죠? 계단이 2개가 있어요. 흡연실에 굳이 계단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이날 흡연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에스컬레이터예요. 에스컬레이터를 휠체어를 이용한 사람이 탄다. 신기하죠? 이거는 일본입니다. 일본에 여행을 갔을 때 한 지하철역이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승무원을 부르라는 안내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내문으로 해서 연락을 했더니 승무원이 왔고 에스컬레이터에 키를 꽂아서 돌렸어요. 돌렸더니 에스컬레이터 그 계단이 2-3개가 이렇게 붙으면서 휠체어를 타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게끔 변화하는 거죠. 자, 이 두 사진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실은 이 사람은 변하지 않았어요. 같은 환경이고 같은 조건이에요. 근데 사회의 환경에 따라 장애가 되기도 하고 장애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쉬운 정보를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시각장애인, 다들 아시다시피 보는 어려움이 있죠. 시각장애인 분들은 점자를 통해서 정보를 알거나 혹은 이제 방송에 있어서는 화면 해설 방송 이런 지원을 받아서 이제 정보를 듣기도 하시죠. 그리고 청각장애인은 듣는데 어려움이 있으죠. 그러면 수화를 하시는 분들은 수화로 의사소통을 하거나 혹은 수화가 어려우신 분들은 구화, 입모양을 보는 구화나 혹은 글을 쓰는 필담으로 소통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방송으로 따지면 수어 방송 그리고 자막 방송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발달장애인이 이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발달장애인에게 어떤 지원이 되고 있을까? 제가 물음표를 넣었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주로 할게요. 실제 발달장애인이 정보가 어려워서 의사소통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이 현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 발달장애인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나라에 3년에 한 번씩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올해도 아마 실태조사를 할 거죠. 2017년 장애인 실태조가 현재로서는 가장 최근에 나온 결과인데 이 실태조사의 통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집합활동 시 불편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서라고 답변을 한 발달장애인을 살펴보면 지적장애인이 33% 그리고 자폐성 장애인이 25.5%예요. 시청각 장애인의 비율도 높고 청각과 언어 장애인 비율이 높긴 하지만 청각 언어 장애는 감각적으로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분들이고 시적 자폐성 장애는 이해의 어려움, 중증일 경우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데 본인들도 그게 불편하다라고 느끼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문화 및 여가 활동에 불만족한 이유를 물어본 것도 지적자폐성 장애 수치가 굉장히 의미 있어요.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문화 및 여가 활동에 불만족하다라고 답변한 지적장애인이 20.5% 그리고 자폐성 장애인 무려 46.3%예요. 오히려 청각 언어 장애인은 발달장애인에 비해 낮아요. 왜냐하면 문화 및 여가 활동은 소통하면서 하기보다는 자기 혼자 혹은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과 즐길 수 있는 건데 시적자폐성 장애인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통계가 굉장히 의미 있는 저는 통계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 1순위로 답변을 하시는 게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 참여 보장에 대해서 청각장애 1.9%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기보다는 다른 것들도 중요하고 다만 1순위로 1.9%만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는 좀 더 많이 답변을 해서 의사소통이나 정보 접근 참여에 조금 더 다른 장애 유형보다 열악하고 그래서 더 많은 욕구를 현재는 갖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통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그런 질문도 들어요. 저는 저희 소소한 소통을 이제 중간중간 이야기 드리겠지만 저희는 현재 예비 사회적 기업이고 지금 사회적 기업 인증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한 비영리가 아니라 영리 조직이에요. 영리 조직에서 영리 조직을 끌어갈 때는
민간의 지원, 그러니까 정부의 지원을 받기 어려워서 다양한 민간 자원의 지원을 받기 위해 제가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기업의 지원이에요. 기업의 지원을 받으려면 서류도 내고 이제 이렇게 나가서 PT도 하고 면접도 하고 하는데 그럴 때 심사위원들이 다 대부분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그럼 쉬운 정보를 만들어서 발달장애인한테 지원하면 발달장애인이 그걸 볼 수 있냐? 혹은 몇 명이 볼 수 있냐? 그게 정말 잘 활용되냐?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쉬운 정보는 발달장애인에게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쉬운 정보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진 않지만 당연히 지원되어야 되는 필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요하잖아요. 발달장애인 중에 많은 분들이 필요로 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거를 또 통계에서 살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장애인 실태조사고요. 보시면 이건 지적장애인이거든요. 지적장애인의 의사소통 수행 능력이라는 이제 조사 항목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완전하게 의사소통 가능한 분이 6.8%예요. 그러면 완전하게 의사소통 가능한 분은 저는 꼭 쉬운 정보가 아니더라도 비장애인들이 보는 정보 찾아서 볼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쉬운 정보 굳이 필요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시면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한 분이 9.3%예요. 이분들은 사실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 자체가 어려우시기 때문에 쉬운 정보보다는 주변의 인적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운데 보면은 스스로 대부분의 의사소통 가능, 간단한 의사소통 가능, 도움을 통해 간단한 의사소통 가능한 분들이 한 85% 정도 되겠죠? 이분들은 쉬운 정보가 필요한 빈도, 범위, 종류,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쉬운 정보를 당연히 필요로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충분히 제공해야 되고 활용할 수 있다. 85% 정도가 우리나라 24만 명이죠. 그래서 그중에 85%. 요건 이제 자폐성 장애인이에요. 수치가 비슷합니다. 다만 완전하게 의사소통 가능한 분이 지적장애인보다 조금 더 적고 그리고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한 분이 지적장애인보다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운데 부류가 한 87% 정도 되는 것 같아서 필요하다. 이걸로 저는 그래서 필요합니다. 볼 수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공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충북에서 2017년도에 발달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라는 걸 했더라고요. 이 보고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검색하면 나와요. 구글에서 검색하면 전체를 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 저는 의미 있는 문장 하나를 가져왔어요. 장애인 복지 정보의 전달 문제 원인을 보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32.3%, 1위가 이렇게 대답을 하셨고 구체적인 방법을 알지 못하니 19.2%. 이것도 이제 어렵기 때문에 알지 못한 거죠.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정책 용어를 이해하기 어려움. 또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럼 15.1%로 1, 2, 3위가 다 어렵다. 이해하기 어렵다.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우리가 복지 서비스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발달장애인이 이용하기 위해서 이 정보를 어떻게 전달하는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달장애인에게 정보를 접근하는 방법이 쉬운 정보가 있느냐? 그렇지 않죠. 보완대체 의사소통 AAC라고 부르는 이제 지원 방식은 이제 말이나 언어의 표현 이해가 어려운 중증 장애인분에게 쉬운 정보보다 더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처럼 이렇게 의사소통 카드로 된 거는 이제 로우테크라고 해서 이제 기술이 전혀 없는 것부터 해서 IT 기술이 반영된 것 같이 굉장히 다양한 AAC가 현장 그리고 특수교육 현장에서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오늘 주로 얘기할 거는 쉬운 정보예요. 이즈리드라고 외국에서는 얘기하고 쉬운 글과 이미지로 보통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AAC가 필요한 사람보다는 상대적으로 경증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고 이 두 가지와 상관없이 사람에 의한 지원은 같이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쉬운 정보도 그래요. 쉬운 정보를 이렇게 딱 만들었어요. 만들었을 때 이걸 보고 혼자 이해를 혼자 하실 수 있는 분도 있고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정보를 가지고 실무자분들이 혹은 가족분들이 이 설명하는 그 발달장애인 분의 경험을 예로 들어가면서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다시 설명을 하는 인적 지원이 함께 수반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마 지금 교육을 들으신 분들의 대부분도 쉬운 정보가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활용해서 발달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을지 이걸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단순히 제공하는 것도 그 지원에 포함되지만 정보를 만들어서 교육하고 활용하고 이것도 포함되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람에 의한 지원은 이 두 가지와 앞에 두 가지와 상관없이 항상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이 사람이라는 거는 이제 제도적으로 보면 진술조력인, 공공기관인, 활동지원사, 뭐 근로지원인 이런 분들이 되실 테고 제도 밖에서는 그냥 내 주변의 이웃, 가족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발달장애인 이런 방법으로 정보를 지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AAC는 이제 간단하게 다 아시는 거니까 제가 의미만 가져왔습니다. AAC가 어떤 약자이고 AAC가 어떻게 정의하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쉬운 정보를 한 문장으로 혹은 쉬운 정보가 뭐예요? 라고 질문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근데 사실 쉬운 정보는 쉬운 정보다 약간 그 명사를 다시 또 설명하게 되는데 눈으로 보여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직관적일 것 같아서 만들어주는 이미지입니다. 저는 쉬운 정보 만드는 일을 지금 한 4년 차에 접어들어요. 그러니까 밥 먹고 일만 하는 거거든요. 이전에 이제 발달장애인 혹은 장애인 복지 현장에서 16년 정도 일을 했고 그리고 그 중에 한 80%가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일을 했지만 쉬운 정보를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건 마지막 한 1년 정도였어요. 1, 2년 정도? 앞에 그 수업 강의에서 말씀하신 반갑다 발달장애인, 반갑다 장애인 정책이 이전 직장에서 제가 혹은 동료와 같이 만들었던 정보들이고 그리고서는 이제 여기서는 쉬운 정보만 정말 만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쉬운 정보가 전문가도 될 수 있겠지만 사례를 충분히 많이 경험하고 이 사례를 발달장애인과 활용했을 때 그 피드백에 대한 경험치가 많은 사람이 전문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건 이 일을 하면서 직업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뭐냐면 기존의 정보를 이해하고 새롭게 쓰는 일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단어가 제가 아는 단어, 아는 어휘지만 이게 사전적으로 무슨 의미였지 정확히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다 아시잖아요.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적 기준으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급자, 차상위 굉장히 고유명사처럼 잘 쓰는 단어죠. 근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아마 사전에 검색을 해보신다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냐면 이 안에 어려운 말이 계속 나와요. 정말 개미지옥처럼 찾게 되는데 사실은 발달장애인들도 수급자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어려운 정보를 쉽게 바꾼다는 거는 아주 핵심적인 정보를 한 문장 혹은 두 문장 아니면 짧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에 맞는 보조적 이미지를 같이 넣는 것 이거를 저희는 쉬운 정보라고 해요. 그리고 작년에 혹시 오티즘 엑스포라는 행사를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때 저희가 이거를 이게 쉬운 정보입니다 라고 보여드렸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그러면 쉬운 정보, 청각장애인 수업, 시각장애인 점자처럼 저희한테 굉장히 익숙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제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그럴까? 이거는 이제 사실은 정책 그리고 서비스 이런 것들은 모두 법이 있어야지 만들어지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법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우리나라의 장애와 관련된 기본법이죠. 이 법을 보시면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정보 접근을 지원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지원해야 된다가 없고요. 차인 차별금지법도 비슷해요. 이거 아마 이제 앞 시간에서 들으셨을 거예요. 발달장애인 법에는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이제 활용해야 된다가 마침내 법이 생겨서 이렇게 됐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과 각종 복지 지원 등 정책 정보를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한다라는 건 강행 규정이에요. 그죠? 강행 규정은 국가와 지자체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와 지자체. 그러면 보건복지부, 교육부, 서울시 구로구, 뭐 영등포구 이런 데거든요. 그럼 그 지자체에서 만든 자료, 정책 정보를 쉽게 만들고 있냐?
그러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강행 규정인데 왜 안 하냐? 제재 조항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이 일을 하기에는 아직 이게 너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 중요한 정책 정보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이해하기 쉬운 형태는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가 정부 차원에서, 이 법을 만든 정부 차원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있지만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요. 다만 의미 있는 건 뭐냐면 이 법이 2015년 11월에 시행이 됐는데 이 전후로 시흥정보가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사례에 대해서 조금 풍성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쉬운 정보를 만드는 일을 알다도 그렇고 저희 소소한 소통도 발달장애인을 중심에 두고 일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만든 쉬운 정보가 모두를 위한 거다? 또 이렇게도 말씀드렸죠. 그 이제 배경을 조금 첨언을 드릴게요.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가 편하게 쓸 수 있는 환경이나 디자인 제품을 이야기하죠. 여기 보시면 지하철, 저같이 키 작은 사람도 편하게 잡을 수 있도록 긴 손잡이가 있고, 다 아시겠지만 경사로는 휠체어를 탄 사람뿐만 아니라 유모차를 사용하는 사람,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 그리고 무릎이 아픈 어르신 누구나 이제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이건 제품이에요. 콘센트 빼기 힘든 빡빡한 거에 힘이 없는 사람 혹은 어린아이들이 이제 저기 안전하게 손을 넣고 이렇게 뺄 수 있도록 한 거죠. 요건 사실 물이 묻어도 안전할 것 같기도 해요. 이런 걸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쉬운 정보도 같은 개념입니다. 발달장애뿐만 아니라 어린이, 외국인, 어르신, 경계선지는 청소년, 청각장애인 모두가 쉽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청각장애인은 저는 처음에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왜냐면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방식은 수월하고 생각을 했고 청각장애인 분들에게 쉬운 정보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참 미처 하지 못했는데 저희가 쉬운 정보를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면 좋겠다. 근로계약서가 그 큰 예시인데요. 그 근로계약서를 무료로 배포를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요청하면 사실은 무료로 보내드리는데 청각장애인 한 분이 이제 근로계약서가 쉬워서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더욱에 메일을 다시 보냈어요. 사실 저는 청각장애인은 잘 모르는데 저희가 만든 정보가 어떤 부분에서 쉬웠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연락을 드렸더니 그분이 회신이 그거였어요. 본인은 태어날 때부터 청각장애를 갖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한국말이지만 공부를 늘 해야 되는 외국어처럼 느껴진다. 왜냐면 이제 한글은 시대에 따라 그리고 내가 나이가 듦에 따라 쓰는 어휘들이 좀 더 다양해지고 변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분이 얘기한 게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희가 만든 근로계약서가 글이 크고 그림이 있고 언어가 쉬워서 이해하기 좋았다라고 얘기해 주면서 그런 거예요. 발달장애인을 위해 쉬운 정보 만듭니다 라고 하면 기업에서 지원 안 해줘요, 잘. 왜냐면 발달장애 잘 모르고 관심 없거든요. 근데 모두를 위한 쉬운 정보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이 지원해 주신 돈이 이 모든 사람이 편하게 볼 수 있는 정보가 됩니다라고 하면 저희가 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략적으로 쉬운 정보는 발달장애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한 쉬운 정보다라고 이해를 해야겠다. 사실도 그렇고요. 하지만 이제 만드는 건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만들고 있는데 모두에게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치마켓 들으셨죠? 피치마켓 같은 경우는 경계선지는 청소년을 포함한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일을 해요. 그래서 대상 자체도 발달장애인이라고 하기보다는 느린 학습자라는 표현을 쓰죠. 그 느린 학습자의 경계선지는 청소년이 대부분이고 경계선지는 청소년이 우리나라에 80만 명이래요. 굉장히 많죠. 근데 이들은 사실은 학습 시기부터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비장애인 청소년들, 경계선지는 청소년이 아닌 친구들이 보는 학습 도서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경계선지는 청소년의 수준에 맞는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걸 이제 피치마켓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 거죠. 그럼 쉬운 정보란 무엇인가? 드디어 나왔어요. 쉬운 정보란 쉬운 글로 이루어진 정보입니다. 그리고 그림과 사진을 보조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외국에서는 꼭 그림과 사진을 다 넣지잖아요. 그냥 글만으로 된 쉬운 정보를 많이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주로 이제 이렇게 보조적인 활용을 하고 때로는 이제 글만으로도 된 정보를 시도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쉬운 정보에 영향을 미치는 건 어휘의 난이도,
문장의 길이, 문장의 구조, 문장의 구조는 문법인 거죠. 그리고 글자체, 글자 크기, 디자인, 심지어 인쇄 상태까지 쉬운 정보에 영향을 미쳐요. 크게 보시면 위쪽은 소프트웨어, 내용적인 거, 밑에 쪽은 하드웨어, 겉에서 보는 형식적인 거. 쉬운 정보는 다 신경을 써서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쉬운 글로 보면은 한 문장에 한 뜻, 본문. 우리나라 언어는 뭐뭐 했고 뭐뭐 했으면 뭐뭐 했으나 해서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문장에 주어, 목적어, 서술어. 필요하면 쉬운 형용사나 부사를 넣어서 이제 문장을 완성시키는 걸 얘기해요. 문장이 짧고 명료하고 전문 용어나 한자어는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계속 강조할 텐데요. 전문 용어나 한자 용어 중에 어려워요. 분명히 어렵지만 이 용어, 이 단어는 사회에서 고유명사처럼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예요. 그러면 저는 그거는 학습적으로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단어를 쉽게 바꿔서 쉬운 단어로 소통하면 다른 비상인하고 소통이 안 되잖아요. 쉬운 정보는 정보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학습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주석으로 그 단어의 의미를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그림은 이제 사파나 사진이 되겠고, 예쁘기 위해, 보기 좋기 위해 넣는 게 아니라 정보 전달을 위해서 넣다 보니까 사파 자체도 심플하고 현실적이고 글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국내외 사례를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릴 거고요. 중복되는 건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스킵을 할 거예요. 이거 보셨죠? 앞에서 이제 참정권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어요. 근데 21대 국회에서 이인영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발의해서 했다가 통과되지 못한 법안, 그러니까 참정권과 관련된 개정안을 또 발의했어요. 한 2주 전인가? 그래서 그 발의된 게 이번 국회는 어떻게든 돼야죠. 돼야해서 다음에 대통령 선거 있나요? 그때 이제 변화가 되리라 기대를 하고, 오늘 쉬는 시간에 이 참정권과 관련해서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이 있어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 1시간 정도 하고 쉬었다 진행을 할 거거든요. 체력이 딸려서 2시간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때 그 영상을 보시면 아마 발달장애인분들이 저걸 요구하는 거구나 구체적으로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이 영상인데 이따 보실게요. 이건 성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영국의 체인지 피플이라고 하는데 체인지 피플에서 만든 자료예요. 구글에 체인지 피플을 검색하시면 웹사이트 나오는데, 와, 이런 정보도 쉽게 만들어야 되는구나. 저는 여기서 인사이트를 굉장히 많이 얻어요. 성생활과 관련된 거 물론 필요하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여기서 얘기하는 게, 여기 보시면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앤 트랜스젠더. 사실 발달장애인도 성소수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아는 분들도 몇 분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정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주제의 성의 정보를 만들어 왔는데 이런 것까지 쉽게 만들어야 된다. 이고요. 암이란 무엇인가? 암이 굉장히 흔한 질병이 됐죠. 그래서 암이 어떤 질병이고 유전이라는 거에 영향을 받는데 유전은 무엇이고, 그리고 암을 이제 예방하기 위한 건강한 식습관, 생활습관은 어떤 것이 있는지 쉬운 그림과 같이 알려줘요. 이거는 아마 제가 파일이 전체 있거든요. 이게 아마 10몇 페이지, 그렇게 많지 않고, 체인지 혹은 와디스 캔서 같이 검색하시면 PDF 파일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약물 복용. 발달장애인에서 정신과적 문제 어려움으로, 죄송합니다. 약물을 같이 복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약물을 어떻게 복용해야 되는지 오남용에 대한 부분 설명하고 그런 자료예요. 그리고 이것도 의미 있어요. 왼쪽에 임신과 관련된 정보예요. 그래서 발달장애인이 결혼해서 임신했을 때 엄마로서 어떤 정보를 알아두어야 되는지. 그리고 오른쪽 거는 출산 양육. 여기 보실게요. 0에서 1. 이거 뭘까요? 0에서 1세를 위한, 1세 아이 엄마를 위한 정보거든요. 2에서 3세도 있고요. 3에서 4세. 그러니까 아이가 성장하는 거에 따라 엄마가 아이를 챙겨야 될 게 다르잖아요. 그걸 이제 알려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국의 체인지가 만든 거고요. 이건 판매하는 정보예요. 아까 그 성생활도 그렇고. 저도 아직 사보진 못했는데, 작년에 이 주제와 비슷한 걸 제주도 장애인복지관에서 만들었어요. 저희랑 부부관계, 임신, 출산, 양육 이 4가지를 묶어서 하나의 책으로 만들었는데, 물론 굉장히 정보를 제공하다 보면 많아질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건 약간 개론서라고 보시면 되고,
이 책이 저는 의미를 두는 건 뭐냐면 저희가 만들어서가 아니라 저희는 이제 글을 쉽게 하고 디자인만 했고 집필 자체를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뭐 간호사도 있고 사회복지사도 있고 뭐 영양사도 있고 이런 분들이 같이 하셨어요. 왜냐면 아이에게 음식을 먹이는 건 영양적인 부분도 중요하니까 이런 분들이 집필하시고 그리고 발달장애인 부부를 팀으로 꾸려가지고 그분들에게 만든 교육 자료를 활용을 해보고 수정해서 완성도를 높여서 만든 자료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쉬운 정보는 다시 보면 또 어렵고 이제 정보가 부족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해서 계속 업그레이드는 되어야 하지만 시도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였죠. 요거는 재밌습니다. 이게 SNS 비밀번호. 사실 우리가 이제 비밀번호 하면은 알파벳 그리고 뭐 기호 이렇게 복잡하게 넣어야 되잖아요. 저는 비밀번호를 가급적 2-3개를 돌려 쓰는데 그걸 기억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그림, 내가 좋아하는 그림 기호로 비밀번호를 넣을 수 있도록 정말 이건 관점의 전환입니다. 이게 핀란드에 있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소셜 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쉬워져야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서 들으셨죠? 피치마켓, 알다센터, 소소, 휴머니티 포스트. 국내에 쉬운 정보와 관련된 일을 하는 곳은 이 4가지가 제가 아는 한 유일해요. 그리고 이 쉬운 정보는 아니지만 그림 상징이라고 해서 이제 그림 상징을 가지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는 사람과 소통 이런 단체도 있죠. 이 4가지가 다행히도 다 달라요. 그래서 더 의미 있어요. 피치마켓은 학습자.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일반 정보도 관심을 갖고 확대를 하고 있는데 시작 자체는 학습하는 사람들을 위한 도서. 그래서 소설책도 쉽게 만들고 이런 것도 하고 실제 독서 교육도 하고 특수교육 현장은 굉장히 긴밀히 소통하면서 일을 하죠. 알다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서울시의 정책 정보를 쉽게 바꾸는 것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들이 쉬운 정보를 이해하고 할 수 있도록 공무원 대상 교육을 하고 연구하고 가이드 만들고 배포하고 그래서 현장에 조금 확산하는 일을 중심으로 하고 계시고 저희는 이름에서 유추하실 수 있으시죠? 소소한 소통, 소소한 일상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일상에서 보는 작은 정보를 쉽게 바꾸는 일을 해요. 그래서 발달장애인이 주로 가는 기관의 정보를 쉽게 바꾸기도 하고 기관을 안 가는 발달장애인도 일상에서 많은 정보를 접하죠. 은행, 뭐 영화 보기, 뭐 버스 이용 뭐 다양할 텐데 그런 정보를 쉽게 바꾸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휴머네이드 포스트는 뉴스, 잡지를 만들기도 하고 당사자가 기자가 되어서 활동을 하는 분들도 여기 휴머네이드 포스트에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 됐을 때 한번 다 검색해서 웹사이트 들어가 보세요. 다 다르고 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7년 4월에 정식으로 법인이 만들어졌고 사업은 9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3년 정도 되었고요. 가장 처음에 소소한 소통을 만들고 한 일은 당사자를 만나는 일이었어요. 지금도 사실 쉬운 정보를 만드는 과정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을 당사자가 감수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친한 발달장애인 10명을 모시고 소소하게 바란다. 좀 거창하죠? 그런 간담회를 했죠.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을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생활하다가 이런 정보 너무 어려웠다 해서 쉽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이야기해주면 내가 우리 회사에서 쉽게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되게 저는 엄청 많은 의견을 기대하고 회의를 시작했으나 회의를 시작하더라도 의견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댓글 남겨주세요. 네. 왜 그랬냐면 경험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무언가를 필요로 한다는 건 내가 경험했을 때 그거에 대한 결핍을 느껴야지 아는 건데 이게 어렵다, 어려운 게 불편하다라는 거를 학습하고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거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요, 바꿔주세요 라고 얘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질문을 바꾸면서 일상을 어떻게 지냈는지 여쭤봤죠. 그래서 한 분에게 여쭤본 거는 주말에 뭐 하냐? 영화 보러 간대요. 누구랑 보러 가냐? 자주 모임에서 갔고 자주 모임이 아닌 혼자 혹은 친구랑 가본 적은 없느냐 했더니 영화표를 예매해 본 적이 없대요. 예매하기 어려울 것 같대요. 아 그럼 영화표를 쉽게 예매하는 법을 알려주면 어떨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 그러면 혼자 가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실제 이런 것들을 다른 기관하고 협력해서 이렇게 만들기도 했어요. CGV 영화 안내. 롯데시네마는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롯데시네마 관계자 연락 주시면 좋겠네요. 네.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바꿔서 이 리스트업을 한 거죠. 여기 있는 걸 지원하고 그리고 또 새로 추가하고 지원하고 이러면서 쉬운 정보를 만들고 있는데 보시면 거창한 게 아니에요. 제일 많은 게 복지관 홍보문. 왜냐면 발달장애인이 복지관 센터 기관에 가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서비스 내용을 보는데 그거 자체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현장에서 최고 공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작년, 올해 저희가 굉장히 많은 기관에 소개 자료로 이제 3단 리플렛, 예전에 같았으면 그렇게 생긴 걸 쉽게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만난 분들이 성인이다 보니까 취업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직원 모집 공고문, 혼자 구직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직원 모집 공고를 봤는데 너무 어렵다. 그리고 직원 실제 입사해서 직원 교육을 받았는데, 여기는 이제 일반 고용이 되신 분이겠죠. 직원 교육 매뉴얼 자체를 어렵다. 그리고 고용공단에 가서 일자리 신청서를 썼는데 신청서 내용이 너무 어렵더라. 물론 이제 이런 신청서는 담당자가 설명을 해주기도 하죠. 하지만 당사자가 먼저 정보를 알고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이해하고 쓰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결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 그리고 요리하기, 여행 안내책, 외국어 배우는, 비장애인도 똑같이 필요로 하는 실용서들, 전자제품 사용 매뉴얼, 세탁기 사용 방법을 모르겠다, 쉽게 쉬운 설명서가 있으면 좋겠다. 들으면 다 필요하겠다, 이제 이해되시죠? 이런 것들이 이게 그 3년 전에 여쭤본 것들이에요. 지금은 또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또 늘어났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때 그렇게 처음에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했던 분들이 한 절반 이상이 저희랑 지금 시온정보 감수하는 일을 같이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은 카톡으로 보내요. 어느 날은 뭐 김치찌개를 끓여봤는데 김치찌개 끓이는 영상을 쉽게 만들면 좋겠다. 시온정보의 형식까지 제안을 하는 거죠. 이런 건 영상으로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당사자들이 경험치가 없었기 때문에 요구를 못한 거지, 지금 굉장히 많은 의견을 내고 있고, 저희한테 개별적으로 카톡 오는 분들도 얼굴은 모르지만 있어요. 이런 거 뭐해요? 알려주세요. 약간 상담원한테 연락 가듯이. 그래서 제가 거의 카톡으로 상담해드리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런 얘기를 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보여드린 거예요. 근로계약서 앞에서 들으셨죠? 이제 표준 근로계약서를 쉽게 바꿨더니 3장짜리가 됐고, 이게 그 메인 첫 번째인데요. 지금 만약에 교육 들으시는 분 중에 내가 발달장애인의 취업 지원을 한다, 혹은 우리 기관에서 발달장애인이 뭐 인턴이나 일자리를 고용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쓸 거다라고 하는 분들 연락주세요. 저희가 이걸 어디에 쓰는지 용도만 여쭤보고 원본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이거 쓰셔서 실제 이거 쓰고 SNS에서 인증샷 보내주신 분들 보면 굉장히 제가 보람되고 그렇죠. 근로계약서 한번 다들 써보셨죠? 유추해보세요. 사실 사회초년생한테는 또 잘 어려워요. 4대 보험. 4대 보험이 뭔지 잘 모를 거예요, 초년생들은. 그리고 정규직, 계약직, 수습직, 시간 뭐 수당 뭐 다양한 고용과 관련된 어휘들이 너무 어렵거든요. 그걸 쉽게 바꾸는 이유입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에 평생케어 종합대책, 작년 아니고 재작년이죠. 시간 참 잘 가네. 2018년도에 발달장애인 분들을 위한 평생케어 종합대책이 만들어졌는데 정부의 보도자료가 너무 어려워서 저희가 쉽게 만들어서 뿌린 거고요. 안전문자가 사실 저희를 잘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해주셨던 사례라 앞에서 문자로 시작한 것처럼 여기서 좀 더 첨언을 드릴게요. 이것도 저희가 이 일을 하고 있지만 발달장애인 직원이 얘기를 해줘서 생각의 전환을 갖게 되었어요. 이것도 2018년도였고요. 그리고 이때 태풍이 엄청 생겨왔어요. 저 이름도 기억해요. 쏠릭이라는 태풍이었고, 이때 태풍이 오면서 문자가 막 삐삐, 지금 안전문자 되게 그냥 익숙하잖아요. 그때 당시는 안전문자 오면 굉장히 놀랍고 무슨 일이지 해서 들여다보게 됐거든요. 들여다보고 저는 이제 이 위에 문자를 보고 그냥 태풍 오는구나, 저녁에 신문지 붙여야 돼 이러고 이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발달장애인 직원이 뭐야 어려운 말 투성이잖아요.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하다 말고 문자를 다시 들여다봤죠. 내습이란 말 아셨어요? 저는 몰랐어요. 내습이란 말을 맥락을 보고 이해를 하는 거죠. 태풍이 오는구나. 뭐 낙하물, 뭐 자제, 뭐 되게 어려운 말이 있죠. 이 말이 이렇게 어려워야 될까? 이 문자라는 거는 휴대폰을 갖고 있는 사람, 위치 기반으로 전국에 있는 사람들 다 보내 쓰는 건데, 아이도 볼 테고 시골에 사는 어르신도 볼 텐데 이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바꿔서 SNS에 올렸습니다. SNS에 올렸는데, 이게 저희는 SNS 페이스북만 하거든요. 페이스북 올렸는데 트위터에서 리트윗이 엄청 많이 돼가지고 한국일보 기자분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문자를 생각하게 된 배경을 취재하시고 실제 이 문자를 발송한 행안부에 연락을 하셨죠. 행안부에 연락을 해서 이런 이제 사회적 기업 쪽에서 이런 걸 했는데 문자를 쉽게 쓸 수 있도록 하면 어떠냐라고 기자님이 물어봤더니 담당자가 뭐라고 했을까요? 글자 수가 제한되어 있다. 근데 되게
답이 화나는 답이긴 하지만 현실적인 답이잖아요. 왜냐면 LMS로 보내면 안 된대요. SMS로 보내야 된대요. 그게 저는 휴대폰 무료인 줄 알았는데 그게 통신사에 내야 되는 비용이 있는 건지 여튼 그래가지고 그래서 짧게 쓰다 보니까 한 장을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쉽게 쓸 수 있도록 매뉴얼을 바꾸겠다라고 그때 이제 기자님이 이제 희망을 갖고 기다려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던 사건인데 한번 이제 문자 오시면 유심히 보세요. 그리고 오늘 강의 들으셨으니까 이제 걸으면서 저는 그런 직업병도 있거든요. 어디에 뭔가 포스터나 안내문이나 혹은 주의사항 이런 게 있으면 어려운 말 없는 저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이제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정말 어려운 게 일상에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도 쉬워져야 되고요.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정부의 메시지가 변화했어요. 저는 코로나가 가져온 몇 가지 긍정적인 점 중에 그게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코로나가 막 국가적 혹은 전 세계적 차원에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그렇다면 코로나를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 특정 사람이 아니라 모두이기 때문에 코로나 조심하세요. 코로나가 뭡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쉽게 알려주려고 정부에서 그림도 많이 쓰고 단어도 짧게 쓰고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도 하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쉬워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용어가 생겼어요. 비말 감염 전 처음 알았고요. 코호트 격리 그것도 처음 알았고요. 자가격리 이런 것들이 자고 일어나면 계속 생겨서 이런 워딩을 저희가 쉽게 가르쳐줘요. 뉴스에서 계속 쓰니까 이거 쉽게 바꾸는 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뉴스를 보고 알 수 있도록 문자를 보고 알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는 정보를 만들어서 코로나와 관련해서 한 4-5개를 시리즈로 올렸던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것들은 저희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들어오면 다 파일로 있어요. 그리고 쓰실 수 있도록 이거를 뭐 정보를 훼손해서 이미지를 딴 데 쓰고 이런 것만 아니면 뭐 인쇄해서 가정통신문을 보내는 데도 있고요. 뭐 복지관에 붙여놓은 데도 있고요. 그렇게 쓰시라고 공부를 한 거라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회초년생, 취준생, 사회초년생을 위한 정보들이 있고요. 한번 보실게요. 요건 좀 얘기를 드릴게요. 요 책을 가져오게 됐어요. 잘 보시나요? 지금 서울은 탈시설로 해서 이제 자립지원주택인가요? 정확한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탈시설에서 뭔가 지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루하루를 먹고 입고 자고 기본적인 의식주를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준비나 연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런 걸 알려주는 책을 만들고 싶어서 이 책을 만들었어요. 여기 보시면 표지에 4명의 얼굴이 보이시죠? 정확히 얼굴은 안 보이겠지만 이 4명이 실제 탈시설, 자립해서 살고 있는 분들이에요. 혼자 사는 분도 있고 동료랑 같이 사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 있는 분들이 청소, 빨래, 음식, 정리정돈 다 각자 잘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 잘한다의 기준도 조금씩 달라요. 어떤 사람은 베갯니스를 일주일에 한 번 빨고 계시지만 어떤 사람은 냄새나면 빤다는 분도 계셨고 그게 기준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각자 살고 있는 모습을 자기의 언어로, 자기의 표현으로, 자기의 방식으로 알려주는 책이죠. 물론 살림 전문가 국내에 많아요. 백종원 레시피도 많아요. 하지만 그런 것보다 실제 발달장애인이 하고 있는 거를 내가 살아보니 이렇게 살 수 있네요. 내가 해보니 할 수 있네요를 직접 알려줬을 때 발달장애인이 보고 따라하기도 쉽고 그리고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기획을 한 책이고 여기 보시면 굉장히 쉽게 단계별로 사진과 사파를 활용해서 만들어놨고 그리고 당사자의 인터뷰도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서툴지만 혼자 살아보겠습니다. 저희 소소한 소통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제 표지 선정 이벤트에 참여를 하신 분도 계실 텐데 이 표지도 뭐가 어떠세요? 제주도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계란후라이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책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모든 게 쉬워져야 되죠. 선거와 관련된 책은 이제 시간 관계상 넘어갈게요. 이제 이번에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만들었던 거고요. 장례식장 예절도 있습니다. 이것도 PDF로 저희가 무료 배포했고요. 이해하기 쉬운 장례식장 예절 구글에 검색하면 아마 저희 웹페이지로 연결될 거예요. 이 기획은 그거였어요. 장례식장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무겁고 어렵고 자주 가지 않는 공간이라서 그 공간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 발달장애인도 장례식장 갈 일이 없을까? 있죠. 사회적 관계가 넓지 않아서 적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쓰는 명사 그 고유 명사들 있잖아요. 빈속, 발인, 장지, 유가족, 뭐 상주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이제 설명하는 것까지 넣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단어 설명하고 그리고 복장은 어떻게 해야 되고 가서 이제 이게 부주하는 데부터 절 2번 반 하고 뭐 이런 거 혹은 절을 안 하는 뭐 사람은 기독교 방식으로 하고 뭐 그리고 나서 상주에게 인사를 할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음식 그 술 마시면서 이렇게 건배하면 안 되잖아. 그런 것들 아주 작지만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을 쉽게 설명한 거죠. 이거 정말 제가 뿌듯한 경험이 뭐냐면 제가 최근에 이제 제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셨는데 저희 조문 중에 오신 분 중에 발달장애인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와서 이제 인사하거나 이런 게 어렵지 않냐 누가 옆에 있는 분이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거 만들 때 감수했거든요. 집에서 이걸 보고 왔다고. 그래서 보고 와서 어렵지 않았어. 이 얘기하면서 뿌듯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장례식장에 갈 일이 있다는 발달장애인 분을 알면 인터넷에 검색해서 이거 딱 보여주세요. 그러면 보고 가서 이제 예절을 지키면서 그리고 나도 장례식장에서 누군가를 위로했다는 걸로 또 한 번 본인도 뿌듯함을 느끼고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말 수집 이벤트라는 거 저희는 해요. 이걸 하게 된 배경은 제가 기계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말 찾아서 보고 다니는 거를 세상 사람들이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많은 것들이 빠르게 쉽게 바뀌겠다. 라는 걸로 해서 작년 잡혀있는 날에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말을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걸 한 달에 한 번 선정해서 쉽게 바꿔드리는 건데 처음은 이런 어려운 말 이렇게 쉽게 바꿔서 쓰세요 중심이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용어들은 그냥 이해하고 알아야지 사회와 소통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알려주는 정보까지 이제 혼용돼서 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스크림 자판기거든요. 아이스크림 자판기에 이런 단어가 있대요. 투출 전 손을 넣으면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투출이라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부상도 그렇고요. 어린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아이스크림 자판기인데 그래서 이거를 조심하세요. 상품이 나오기 전에 손을 넣으면 다칠 수 있습니다. 이거의 중요한 건 조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주의라는 말도 이렇게 쉽게 바꾸는 거죠. 그리고 이거 촉수엄금 세상에 이건 지하철역에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전기 같은 거에 붙어 있을 때요. 촉수엄금 저는 정말 촉수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건 찾아봤더니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만지지 말라. 그래서 손 X표하고 만지지 마세요. 훨씬 더 직관적이죠. 지하철, 철도에 이런 용어가 많습니다. 대합실 아는 사람이면 옛날 사람이래요. 저는 대합실 알거든요. 요새 사람들은 모른대요. 대합실은 기다리는 곳으로 쉽게 바꾸자 이런 거죠. 그리고 최근에 많은 공감을 냈던 플렉스 요새 TV에서 엄청 나오죠. 개그 프로그램에서는 플렉스 하는 코너도 있던데요. 그래서 플렉스가 무슨 뜻인지 막 많이 설명하는데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런 거다. 그리고 이런 예시로 쓸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말 이벤트를 하니까 한 달에 한 번 선정되신 분에게 커피 쿠폰도 드립니다.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요거는 잡지예요. 잡지를 저희가 1년에 4번 만들어요. 매달 만들고 싶지만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기도 하고 저희가 하는 일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잡지의 의도는 이거입니다. 이 3가지예요. 쉬운 정보를 쉽게 알려주고 그 정보를 활용해서 일상을 재밌게 보내면서 경험을 좀 확장시키자. 생각해보면 정보가 쉽다는 건 내가 경험을 했냐 안 했냐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항 처음 공항 혹은 이제 그 공항이 이제 외국 여행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약간 떨리지 않으세요? 여권 보여주고 이미그레이트 뭐 심사받고 뭔가 들어올 때는 면세 이것도 쓰고 근데 한 번 해보면 2번, 3번은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정보를 보고 내가 이제 그걸 경험했냐 안 했냐는 굉장히 큰 이제 척도가 되는데 발달장애인의 삶이 굉장히 비장애인에 비해서 단조로운 경우가 많아서 다양한 걸 경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이런 것도 알려주고 싶다라는 취지로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1호는 선거였고 2호는 놀이. 이왜 놀이를 했냐면 여기 무슨 도대체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집콕 놀이의 재미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면 이때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 해서 집에 있어라 정부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발달장애는 심심하다, 미치겠다, 지루하다, 엄마랑 맨날 싸운다 이런 게 SNS에 제 친구들은 계속 올리더라고요. 집에서 이런 거 하면서 한번 놀아보세요 라는 걸 알려드린 거죠. 이것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영상도 저희가 쉽게 만들었어요. 영상은 사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나 인력은 되지 않아서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라는 곳에 작년에 용역 사업을 지원을 해서 영상 10개를 만들었고 영상은 그래요. 해외 자료를 보시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달장애인이 직접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발달장애인이 출연을 해야 된다면 비장애인이 발달장애인 연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발달장애인이 직접 출연해서 어눌하고 어색하고 그게 연기가 되지 않더라도 그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라는 거죠. 이 영상이 대부분도 발달장애인이 실제 나왔고요. 주제의 경우에는 다양한 분들에게 의견을 받아서 뭐 살림하는 거, 운동하는 거, 페이스북 알려주는 거, 복지 서비스 동사무소 가서 직접 신청해 보는 거, 그리고 이거는 장애인 주치의 만나서 뭐 이런 거 걱정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야기 나눠보고 이런 다양한 것들을 쉽게 만들었어요. 요거는 사실은 이제 어디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데 그 사이트가 아직 공개를 할 수 없어서 제가 파일은 그러니까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 한번 저희 SNS 보시면 제가 언젠가는 여기 들어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올려둘 거거든요. 이 영상을 당사자분하고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쉽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피치마켓 자료. 그리고 이거는 그거예요. 알다에서 만든 거고요. 읽기 쉬운 자료와 관련돼서 연구를 하고 이렇게 제작 안내서를 만드셨어요. 이거 보시면 쉬운 정보를 만들 때 원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단계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만든 책이고, 그리고 제가 뒤에서 이제 주요 가이드를 말씀드릴 건데 이 내용이 약간 겹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체인지에서 한 거를 한국지적발달장애인협회가 번역한 거인데 요것도 저는 구체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검색하시면 PDF로 인터넷에 다 있는 자료니까 이런 것도 활용해서 만들어 보면 되실 것 같아요. 이런 게 현장에 생각보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먼에이드에서 만든 게 있고요. 지금 제가 한 55분 정도 했죠. 앞부 뒷부분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쉬워져야 되는데 라는 거였고, 이제 쉬운 정보 만들기 부분은 과정, 그리고 실무의 아주 기초적인 팁. 실무 정보를 강의를 들어도 어려운 게 왜냐면 형식은 따라할 수 있어요. 폰트 뭐 써라, 글씨 크기 어떻게 해야 된다, 인쇄종이 어떻게 해야 된다, 뭐 문장 길이 어떻게 해야 된다 따라할 수 있는데 어디까지 쉬워져야 할 건지 그 기준을 정하는 게 너무 어렵고, 사실 기준이라고 정해둘 수가 없고 상황이나 주제나 그리고 그걸 실제 볼 발달장애에 따라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근데 그거는 계속 시도를 해보셔야지 경험적으로 체득할 수 있는 거라 아마 오늘은 형식 중심으로 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쉬었다 할게요. 네, 잘 쉬었다 오셨어요? 영상이 생각보다 길었더라고요. 어떠세요? 제가 이제 물론 왜 삼성권에 있어서 발달장애인에게 이런 지원이 되어야 된다 이야기할 수도 있었지만 당사자가 자신의 경험과 목소리를 이야기하는 걸 들려주고 싶어서 이제 보여드렸고요. 지금 여기 영상에 나왔던 피플퍼스트에서 굉장히 지금 열심히 지금도 요구하고 계세요. 얼마 전에도 윤소아 의원이랑 이제 토론회 이런 것도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지원되지 않고, 특히 참정권의 문제는 어떠냐면 성인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성인이 됐을 때 참정권을 이제 투표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가장 크게 변화할 수 있는 성인으로서의 권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권리에 있어서 동등하게 지원되지 않고 배제된다는 거는 굉장히 큰 차별적 요소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빨리 변화하기를 기대합니다. 쉬는 시간에 질문 2개를 전달받았어요. 제가 2분에게 이제 답변을 드릴 거고, 이제 끝나는 부분에서 답변을 드릴 거고, 추가적으로 질문이 들어오면 또 보고 답변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오늘 다 이야기가 안 되는 것들은 추후 제가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요. 쉬운 정보 만들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연구에 있는 그 쉬운 정보 발달장애인 정보 제공의 원칙이라는 거를 공유하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되게 오래된 자료이긴 하더라고요.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적용 매뉴얼 6라는 2011년도의 자료를 제가 보았고요. 오래된 자료지만 아주 원칙으로서의 기본적인 걸 짚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짚고 있는 게 쉬운 정보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사자가 정보를 주고받는 데 있어서 선호하는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거주시설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공간 안내서라서 충분히 이 부분은 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접촉을 선호하는지 움직임을 선호하는지 소리나 냄새에 민감한지 물체 경험, 움직임 어떤 것인지 이제 그런 매개체가 꼭 글이나 이런 게 아니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당사자의 기준으로 그가 선호하는 방법을 찾아서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사자가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는 환경도 사람마다 다를 거거든요. 굉장히 조용한 곳에서 잘하는 건지, 특정 공간에서 잘하는 건지, 육체적인 쾌적함이 중요한지, 친숙함, 소음 정도 이런 어떤 것들의 영향을 받는지 그걸로 환경을 먼저 확인하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당사자가 정보를 주고받는 이전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 이건 제가 강조했죠. 사실 그거는 발달장애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그렇고요. 이전에 어떤 경험을 했을까? 이건 해봤을까? 이건 알고 있을까? 맨날 짜장면만 먹고 싶대요. 짜장면 외에 다른 거를 먹어봤는데 짜장면만 먹고 싶은 걸까? 아니면 정말 짜장면이 맛있어서 그런 걸까? 이런 경험들을 확인하고 지원해야 된다는 거죠. 발달장애 정보 제공 원칙의 네 번째는 당사자가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하고 왜 그게 필요한지, 어떤 것 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전세 계약을 앞둔 발달장애인이 있다고 하면 그 발달장애인에게 계약 관계가 중요한지, 혹은 그냥 단순히 좋은 집, 깨끗한 집에서 사는 게 중요한지, 깨끗한 집이라고 하면은 그 집에 그 정하는 조건이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잖아요. 뭐 여기에서 가까운 거 좋아하는 건지, 뭐 그런 기준을 확인해서 그에 맞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상황. 당사자가 언제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지를 이해하라. 이거는 사실은 이해하라고 되어 있죠. 밑에 보면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바로예요. 저도 발달장애인 직원이 저희 회사에 한 명이 있는데 발달장애인 직원이 실수를 할 경우에 그 상황에서 그게 왜 그러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그때 해야 돼요. 만약에 제가 너무 바빠서 하루 지나서 해요. 그럼 그 발달장애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정보가 필요한 그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가장 적합하게 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정보 지원을 할 수 있는지, 핏이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누구인지를 결정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도구, 그림 상징이 적절한지, 쉬운 정보가 적절한지, 혹은 영상이 적절한지, 글로 쓰는 게 적절한지, 시각적인 게 더 도움이 되긴 하지만 시각적인 것도 굉장히 다양한 게 있죠. 그래서 어떻게 주고받아서는지, 어떤 도구를 활용할 것인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가지 모두가 하나로 연결됩니다. 당사자에게 관심을 갖고 그에 대해 먼저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맞게 지원하라라는 게 하나의 아주 기본적인 원칙으로도 또 귀결이 됩니다. 이거 원칙을 가슴 속에 담고 이제 쉬운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쉬운 정보를 만든다는 게 단순하게 쉬운 글을 쓴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이 단어를 이렇게 바꾼다, 이 의미가 아니고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를 이해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코로나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럼 코로나가 어떤 것이고 현재 상황이 어떠며 코로나가 왜 생겼고 코로나와 관련된 단어들이 어떤 게 있고 정부에서 매뉴얼을 했는데, 이 모든 거를 이해하고 정보를 어떤 걸 제공할지를 결정해야 되거든요. 이게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 정보를 활용할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환경 안에 있으며 어떤 경험을 했고 이런 거를 찾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토대로 기획을 하고, 기획이라고 하면 주제를 선정하고 면 배치하고 이런 거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글을 쓰고 디자인을 어떻게 할 건지 편집을 하고, 그리고 뭐 인쇄를 한다면 그 제작까지 이 전 과정을 머릿속에 놓고 이제 기획하는 기획자도, 콘텐츠 기획자. 그래서 어떠냐면 저희가 쉬운 정보를 쉬운 정보를 만드는 이제 회사인데, 요새 최근 들어는 쉬운 정보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꼭 발달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정보를 새롭게 기획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연락이 많이 와요. 그건 뭐냐면 콘텐츠를 잘 기획한다는 건 곧 쉽다는 의미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내가 기획자로서 어떤 소양을 가져야 되는지 계속 돌아보게 되는 게 이런 거고요. 쉬운 정보 제작 과정은 크게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지만, 여기 보시면 몇 개죠? 1, 2, 3, 4, 5, 6, 7, 8, 9 총 9개이지만 이 9단계 딱 끝나지 않아요. 주제를 선정하고 명구성을 했다가 이상이상 원고 검토를 하고 글을 쓰다가 다시 자료 조사를 하게 되고 해서 이 앞뒤의 순서가 무수히 반복되기도 합니다. 어떤 정보를 이제 쉽게 만들 것인가. 물론 이제 쉽게 만들고자 하는 정보가 주제가 정해져 있다면 첫 번째 단계는 없어도 되죠. 그럼 그렇게 정했어요. 산림과 관련돼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산림과 관련해서 제공할 정보에 로 데이터, 원 데이터를 정해요. 예를 들어 소소에서 만든, 이건 쉽지 않다고 전제를 하고요. 소소에서 만든 서툴지만 이 책을 우리가 쉽게 바꿔보자, 이걸로 할 것인지, 어디에서 만든 요리하는 책을 쉽게 바꿀 것인지, 어떤 걸 로데이터로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고,
분명히 그 로데이터로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발달장애인은 경험을 하지 못했던 것이 많기 때문에 사전 배경, 사전 지식을 추가적으로 안내해야 되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추가적으로 넣을 것인가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과정이 굉장히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자료 출처나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었으면 명구성은 뭐냐면, 하나의 정보가 나올 때 그 쉬운 정보는 형식도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요거 지금 모두의 레시피인데 어떤 기관에서 저희랑 같이 만든 거예요. 면배치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여기에 뭘 넣었지, 그 다음 페이지에 뭘 넣었지, 3페이지, 4페이지 각각의 페이지에 뭘 넣을지를 결정하는 건데, 이렇게 보는 정보는 사실 왼쪽, 오른쪽 시야의 흐름이 있어요. 정보의 흐름도 있고, 위에서 아래로 보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고. 그래서 그런 시각의 흐름, 정보의 흐름에 따라 정해진 정보를 각각 이거는 몇 페이지에 넣을지, 이건 몇 페이지에 넣을지 순서를, 목차를 짜는 거예요. 그리고 목차를 짤 때 중요한 거는 정보가 이 두 페이지로 된 정보다. 그러면 왼쪽, 오른쪽을 같이 보는 게 더 쉽겠죠. 여기보다 한 장 넘겨서 보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면 배치를 기획을 해야 되는 게 이 과정이에요. 그렇게 해서 각각 페이지별로 들어갈 주제가 정해졌으면 이제 글을 쓰는 거죠. 글 쓰는 거 그거예요. 이 단어를 이렇게 바꾼다. 단어를 쉽게 바꾸는 게 아니고 정보를 이해하고 새롭게 쓰는 거예요. 이해하고 새롭게 쓸 때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저는 발달장애 한 명을 상상을 해요. 이 정보를 쉬운 정보를 알려주면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는 분, 주변에 발달장애인 상상을 하고 그분한테 말하듯이 써요. 그러면 조금 더 글이 쉬워집니다. 이미지를 개발하고 편집 디자인하고, 감수는 당사자나 전문가의 감수를 받고 인쇄를 하고. 이미지 개발이 사실 기관에서는 개발하기 어렵죠. 그 질문이 아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팁을 드릴 예정이에요. 각각의 과정을 조금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주제를 선정할 때 이 주제는 꼭 뭘 만들자 정해지지 않고, 우리가 쉬운 정보를 만들어 보고 싶은데 뭘 하지, 이 상황에서 주제를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누가 활용할 정보이고 어떤 사람에게 제공할 정보인지를 결정을 해서 주제를 선정합니다. 그 사람의 인지 수준, 경험의 기회, 그리고 원하는 거인지 욕구인지, 사실 이제 원치와 니즈가 다 중요해요. 저희가 아까 영상 10편 만든 것도 원치와 니즈가 다 있어요. 원치는 이제 그런 거죠. 이게 꼭 필요한 정보도 있고 중요하지 않지만 제가 즐기고 싶어서 알고 싶은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단순하게 이렇게 제공하고 끝날 건지, 아니면 제공하지 않고 같이 함께 연결하면서 교육을 할 건지. 근데 사실 쉬운 정보는 두 용도가 병행이 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 이 아까 보여드렸던 서툴지만 이 살림책도 실제 발달장애인 이렇게 보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머님들이 교육하시거나 기관에서 교육하는 자료도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할 거라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주제를 저희가 정했죠. 그럼 그 이제 그 주제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코로나가 뭔지 다 뜯어보는 거예요. 밥하기를 한다고 하면 밥하는 전 과정을 다 뜯어보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주 독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 활용 방법도 앞에서 정했잖아요. 그걸 고려해서 어떤 걸 넣고 어떤 걸 뺄 것인지 결정하는 거예요. 쉬운 정보를 만들 때 로데이터가 100페이지면 100페이지의 정보를 다 담지 않아도 돼요. 이 정보 중에 꼭 필요한 걸 정하고 이 정보 중에 없지만 필요한 걸 정해서 하나의 정보가 완성되는 거거든요. 넣고 빼고 무엇을 할지 이 과정이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의 경험이나 상황이나 그거를 사전에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조사입니다. 자료조사는 말씀드렸죠. 원고 검토 과정에서 조금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 추가로 자료를 찾아서 보는 거죠. 이제 사전 지식이나 배경 설명 등이 필요한 상황에 주로 이제 자료를 조사를 하게 되고,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요새 블로그나 인터넷 자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자료가 믿을 만한 자료니까 판단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그래서 가급적 공신력 있는 기관의 추천을 꼭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복지 서비스를 알려준다 하면 복지로에 들어가서 블로그에 들어가 있는 누가 어떤 블로거가 알려준 장애연금, 물론 그게 이제 다 정보 데이터를 드래그해서 긁어 넣은 걸 쓸 수도 있지만 정확한 출처가 없다면 복지로나 서울시 이제 복지 포털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서 꼭 봐야 된다는 거죠. 명구성은
구성 내용이나 목차를 결정하는 거고, 명구성에서 접지나 제본 방식도 굉장히 중요해요. 단순히 이렇게 반접지해서 보는 것인지, 혹은 제본을 했는데 이렇게 중철, 여기 이게 중철이거든요. 스탬플러로 있는 거? 이게 중철로 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무선 딱제본 이렇게 하는 걸 무선 제본이라고 해요. 무선 제본으로 하는 거는 사실은 저는 추천 안 해요. 왜냐면 발달장애인 분들이 쫙 펴지지 않아서 보는데 되게 불편하거든요. 여튼 이런 걸 고려해서 가운데 공간도 여백도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얘기했다시피 정보의 흐름에 따라 나열하고 시각의 흐름에 따라 정보를 나열하고 이 두 가지를 다 고려를 해야 되고, 한 면에 많은 정보를 넣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쉬운 정보는 사실 기존의 정보를 바꾼다고 하면 이 이유 때문에 3배, 4배 분량이 되기도 하고, 정보를 쪼개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많은 정보를 담지 않고, 주제가 여러 개가 있다. 그럼 중간중간에 간지를 두어서 환기를 해서 볼 수 있도록 보기 좋게 분류를 해야 합니다. 글을 쓰는 거는 말씀드렸죠. 정보를 이해해서 새롭게 쓰는 거. 짧은 문장으로 주어, 목적어, 서술어 혹은 쉬운 형용사나 부사를 사용을 하고요. 어휘 선택은 쉬운 단어를 쓰되 어려워도 알아야 할 단어가 있다면 함께 씁니다. 그리고 그거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교육적 차원에서 비장애인과 소통하기, 지역사회에서 소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는 굉장히 전문 용어가 어렵잖아요. 하지만 우리나라 지금 언어적 의사소통 되는 분들은 코로나 다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겠죠. 이미지 개발은 글을 보조하는 이미지인데, 사파는 그리거나 이제 사시게 되죠. 기관에서는 저희 그런 데도 있어요.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복지관에서 쉬운 정보 만들 때 그림은 당사자분 중에 그림 잘 그리는 분하고 기관에서 직접 그려서 저희한테 그림 파일로 주면 저희가 이제 글만 쉽게 바꿔서 작업하는 경우도 있고, 당사자 그림을 활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매하는 방법도 있고, 사진은 이제 검색을 하거나 촬영을 하죠.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작권 굉장히 중요해요. 저작권 관련해서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뜨끈뜨끈한 사건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 3년 전에 홍보물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에 폰트를 썼거든요. 그 폰트가 유료 폰트라고 지난주에 회사로 연락이 왔어요. 그 폰트 그냥 제목 한 줄 썼는데, 그래서 저희한테 요청한 비용은 198만 원이에요. 이런 경험을 하시면 안 돼요. 기관에서 그거를 내셔야 돼요. 저희도 지금 내게 생겼어요. 제가 막 조정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데 저작권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비영리의 목적으로라도, 영리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유료로 되어 있는 거를 그냥 쓰시면 추후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니, 무료로 되어 있는 것 혹은 이제 그렇게 무료로 풀려 있는 거가 있어요. 구글에 보시면 저작권까지 풀려 있는 거를 필터를 걸어서 검색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유념하셔서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편집 디자인은 이제 우리 그거예요. 제목이랑 배치를 어떻게 하는, 깔끔하게 디자인을 하는지, 활용 방식에 따라 판형을 결정해요. 그냥 그 교육 자료로 크게 보는 게 좋다 그러면 이렇게 A4도 하고, 요거는 제 대구의 지하철 이용 방법에 대한 책인데, 요건 갖고 다니면서 보면 좋으니까 이렇게 작게도 만들고. 그래서 활용 방식에 따라 이렇게 큰 사이즈, 이렇게 작은 사이즈 기관에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목차에 색인 구분을 해서 중간에 간지도 넣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제본도 그려야 되고. 만약에 직접 이제 편집 디자인 안 맡기고 그냥 기관에서 직접 만드신다고 하면 한글이나 PPT를 사용하시면 되고, 한글은 익숙하게 쓰실 수 있어서 좋고, PPT는 사진을 원하는 곳에 이렇게 앉혀놓기 되게 편리하거든요. 두 가지를 선호에 맞게 쓰시면 됩니다. 감수 과정 굉장히 중요해요. 정보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고요. 당사자 감수는 저는 이 정보가 최종 나오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한 15명 정도의 당사자 감수 풀이 있고요. 전문가의 감수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만든 것 중에 대표적인 건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상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문서이죠. 그래서 노무사의 감수를 받아서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다라고 의견 한번 해서 보완해서 만든 자료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꼭 전문가 감수를 받아야 되고요. 기관에서 만약에 발달장애인을 참여하는 감수회의를 한다라고 하면은 실제 그 발달장애 잘 아는 분이 일단 회의를 끌어가시는 게 좋고요. 제가 잘 못하는 건데 기다리기. 보시고 충분히 생각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되고,
이거 이해되세요? 라고 했을 때 네라고 했지만 표정이 약간 잘 모르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이해하고 그걸 이해했는지 질문을 바꿔서 되물어보고 이렇게 확인을 해서 어려운 거를 쉽게 더 바꿀 수 있는 과정을 이 과정에서 충분히 해주셔야 됩니다. 인쇄 제작은 이제 넘겨보기 편한 제본을 활용할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호치키스하는 중처 제본을 제일 많이 말씀드리고, 근데 이제 이게 분량이 많으면 그건 안 되거든요. 그럼 퍼제본이라고 이제 전문 용어예요. 인쇄 쪽에서 있는데 제본 중에 그건 거예요. 우리 그 책 중에 이렇게 떡제본처럼 완전히 쫙 펼쳐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퍼제본이라고 해요. 그래서 좀 비싼데 이게 당사자분들이 보기 편하죠. 그리고 정보 인지에 방해되지 않는 지지를 활용을 해야 되고, 광택이나 두께 등의 기준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뒤에서 체인지의 기준을 활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정보의 선택과 정리가 가장 처음인데, 처음에 그 원고를 검토하고 자료를 조사하고 명부서를 할 때 이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제 정보를 고른 정보를 조금 단순화하고, 그리고 문장이 긴 건 세분화하고 나누고 이 세 가지 기능이에요. 하지만 이제 모든 정보를 전달하는 것보다 중요한 정보를 이해했는지가 포인트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이 세 가지를 해야 되고요. 모든 정보를 다 담지 않아도 되고, 요약하되 정보가 왜곡되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한 문장에는 가급적 하나의 정보만 담아야 합니다. 뭐 이거는 저희 회사의 이제 쉬운 정보 제작의 원칙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아실 것 같아요.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단어와 그림의 기능이에요. 이거 되게 상식적인 내용이거든요. 단어는 뭐 우리가 이거를 마우스라고 하는 거 누가 이거 왜 마우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왜냐면 마우스라고 합의됐으니까 그 용어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해석에 따른 차이가 없고 오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글을 읽지 못하면 유용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 단어나 글의 이런 부분을 그림이 보완을 해요. 언어나 읽기 능력에 상관없이 이해를 할 수 있고, 다만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하면서 정보 제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부터는 체인지에서 이제 만든 거를 지적협회에서 번역한 거를 활용해서 이러한 가이드는 최소한 지켜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거예요. 딱 보시면 상식적으로 아실 수 있는 건데요. 일단 글과 그림이 보통 같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글과 그림이 명확히 매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왼쪽 오른쪽 위아래로 편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 그 어떤 글과 같이 보라는 건지 일단 직관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는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가 14포인트 이상을 추천을 하고 최소 12포인트 이상이어야 되고요. 돌출선, 셀리프라고 하죠. 이 셀리프가 없는 폰트를 써야 돼요. 보시면 굴림, 도듬, 고딕 이런 폰트가 그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쉬운 정보는 굉장히 심플을 할 수밖에 없어요. 폰트를 화려하게 쓰는 거는 사실 가독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줄 간격, 문장 길이 뭐 이런 것도 되게 영향을 미치는데, 한글로 따지면 180, 원래 기본 세팅이 160으로 되어 있죠? 180 이상으로 하라는 거고요. 강조를 하고 싶을 때 그림자, 외곽선, 취소선, 기울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강조할 때는 볼드라고 하죠. 굵게 쓰거나 색을 다르게 해서 강조를 하셔야 되고요. 문장의 행위 길이가 너무 길거나 짧지 않게 일관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장은 왼쪽 정렬이에요. 무조건 왼쪽 정렬을 거의 해요. 그리고 만약에 길어서 줄을 바꿔야 된다고 하면 단어가 끊기지 않게 줄 바꿈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단어가 끊기지 않을 뿐더러 문장의 의미가 나눠지는 데서 줄을 바꿔주셔야 돼요. 그리고 바탕색을 사용할 때는 글씨를 대조적으로 이렇게 넣어주셔서, 일단 이거는 형식적인 거죠. 가독성이 좋도록 해야 되고요. 종이 기준이 있다고 했잖아요. 무광택. 이제 광택이 있는 거는 빛 반사가 돼서 보기 불편하다고 해요. 그리고 너무 얇은 종이는 왜 아시죠? 뒷면의 정보가 비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가독성이 좋지 않아서 보통 A4 용지가 비용에 따라 80, 90 이 정도 돼서 쉬운 정보는 120g 이상을 쓰라고 해요. 100g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100g일 때는 뒤가 약간 비쳐서 이제 종이가 두꺼워지면 사실 책이 또 두꺼워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 100, 120 정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건 이제 내용적인 거, 소프트웨어적인 건데요. 우리나라는 한자어가 정말 많죠. 불필요한, 분투하는, 협력적인 이런 한자어는 대체할 수 있는 한글이 다 있어요. 보시면 필요 없는, 힘든, 나누다라는 표현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거는 대체해서 써라라는 거예요. 제가 쉬운 정보 만들 때 기관 소개 자료를 하면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협력 네트워크 사업이에요. 협력 네트워크 사업. 다른 기관과 함께 힘을 모아서 일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런 단어들을 무의식적으로 쓰셨잖아요. 사실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사업 우리 뭐 문제 있었어요? 그냥 썼죠. 하지만 발달장애인한테 우리의 사업을 알릴 때는 그 워딩을 다시 한번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단어 중에 이제 같은 의미인데 다른 이제 그 단어를 쓰는 경우가 있죠. 여기 보시면 옷, 의류, 복장이 다 하나 옷이라는 뜻인데 이런 경우에는 일관성 있게 하나의 단어를 통일해서 써야 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라비아 숫자가 나오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근데 우리 또 생각해 보시면 한글만 쭉 있는 것보다 숫자가 있으면 숫자가 먼저 보이고 직관적이잖아요. 그래서 수를 적을 때는 글자보다 아라비아 숫자를 활용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여기서 보시면 그렇죠. 3주 후, 뭐 한 번, 6번 이런 것들이 그게 되겠죠. 그리고 기호는 가급적 쓰지 말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저도 사실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왜냐면 이 10%를, 이게 10%라는 의미, 읽을 수 없다고 하면 10%라고 이해를 하기 어려운데, 만약에 이게 한글로 10% 되어 있으면 내가 10%라는 의미를 들어둔 게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 10%는 사실 우리가 어디 가서 할인할 때 되게 많이 지역사회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학습적으로 알려줘야 되는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요새 고민되는 지점이에요. 쉬운 정보는 그래요. 예전에는 문제의식 없이 만들었던 게 하루가 지나면 1년이 지나면 봤을 때 이거 어렵다? 혹은 이건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기준이 또 달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대체할 수 있는 거는 가급적 대체합니다. 이런 기호 표시는 원으로 바꾸면 되고 달러라고 쓰면 되고. 그래서 한번 기관에서도 한번 해보실 때 이런저런 거 다 시도해보세요. 시도해보시고 당사자의 선호를 파악하시고 그리고 이런 건 학습적인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판단을 믿고 해보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컬러 너무 많이 쓰지 말라고요. 복잡하니까. 그리고 추상적인 기호 같은 거 대체할 수 있으면 명확한 이미지로 대체하고. 이게 남녀 화장실 표시할 때 저 어렸을 때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했어요. 근데 이런 거 진짜 어려워요. 이런 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사실 쉬운 정보 자체는 지금 들은 걸로 정말 직관적으로 다 아시기 어려우시죠. 당장 내가 만들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거나 이러진 않을 텐데 어디서부터 시작하셔야 될지 감은 잡으셨고 질문 온 거 보니까 쉬운 정보를 이미 고민하시면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쉬운 정보 만들 때 이 세 가지를 저는 항상 마음에 두라고 일단 이 세 가지를 강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누구를 위한 정보인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경험을 하였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을 알고 싶어 할 것인가?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이제 정보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죠, 보여드렸죠. 요 사이트, 요 두 개의 PDF로 검색하셔서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시면 지금 제가 이제 간단하게 기준이라고 말씀드렸던 것보다 구체적인 게 있고요. 저는 이거를 다 설명드리면 형식에 너무 집중하시게 될까봐 사실 이 이야기 전체는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료를 그냥 봐주시면 되고요. 제가 생각보다 강의가 조금 오늘 일찍 끝났는데 간단한 실습을 할 거예요. 각자 지금 빈 종이를 하나 꺼내주시고요. 교육자료 사전을 보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 절전 계속 아래 시간을 운영 이해하기 부탁드립니다 하고 메트로 9이라고 되어 있죠. 이 메트로 9은 서울의 지하철 9호선 운영하는 회사예요. 여기 보면 이게 에스컬레이터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게 이 절전 계소가 무슨 뜻인지 어렵잖아. 밑에 내용도 전반적으로 다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를 쉽게 바꾸는 거를 하셔가지고 지금 댓글로 한번 남겨줘 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기준 없이 빨리 하시는 분 혹은 잘하시는 분 뭐
새롭게 한번 해보신 분 이런 분들을 한 3분 정도 뽑아서 저희 회사에서 만든 굿즈나 시운 정보를 좀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시간은 37분인데 5분 정도 드릴게요. 42분까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이제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살펴보고 한정하겠습니다. 많이 듣겠습니다. 네. 조금은 좀 보여주시죠. 그죠? 땡. 조금 더 보이는 정도, 아주 잘 보이는 정도. 그래요? 조금 나아요. 3분에 다시 힘을 내줄까요? 와, 지난번 했던 분들이 정말 잘하셨네요. 아 진짜? 전기절약을 하면 이 두 가지를 섞어야 되는데, 그죠? 시간 때문에 전기를 안 했어요. 전기 제가 그러면 오늘은 댓글 엄청 잘 달려요. 빨리 달아야 되는 선물에 약해서 우리나라는. 어유 전철을 운행하지 않습니다 있어요. 명상호. 명상호님 선정할게 일단. 명상호. 아 저번에 진짜 잘했구나. 그죠? 다 달라요. 굉장히 빨리 오셨던 것 같은데요, 진짜. 근데 그분이 제 옆에 있는 그 문효 선생님 아시는 분이래요. 아. 근데 그거 관련해서 전공하신 분이라서 아 그래요? 그 소설을 안 보고 그냥 진짜 아, 진짜 정말? 조은빈님. 조은빈. 예. 그래 이것도 사실 재능이 있어야 돼요 지금 좀. 그런 분은 진짜. 네. 맞아. 소개를. 그때 진짜 한 2분? 금방 골라서. 잠시만요, 기다려주세요. 지금 끝난 걸까요? 아니요. 안 끝났어요. 이분 어디 갔다 왔다. 죽어요. 안 예, 되시고요. 예. 아까 명성우님 제가 넣었죠? 예, 이분 계속 하시고 계시네. 뽑아달라고. 점심 때는 계단 쓰세요. 저 이거 몇 분까지 해요? 37분에서 온 거. 87분? 86분? 불킬게요. 1분 남았어. 아, 네. 조은빈, 명상호, 죄송해요. 장혜리. 로즈제이. 대표님 예. 지금 화면 붙이고 네, 있어요. 아, 네. 그 소리도 나가나요? 아직 소리가 안 나가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오디오 켜겠습니다. 네. 네, 어떠셨어요? 굉장히 다양한 댓글이 왔어요. 예. 이상호님 교육 끝난 거냐고 질문하셨는데 저희 간단한 실습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절정 개소를 제가 이게 지하철 9호선에서 어떤 분이 보시고 어려운 말이라고 저한테 신고를 해주셨던 거고 저희가 쉽게 바꾼 게 있어요. 근데 사실 저도 절정 개소란 말 낯설거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철 철도에서 일본에서 온 문화가 있어서 그 용어들이 그렇대요. 첨도시간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첨도시간은 못 들어보셨죠? 첨도시간은 러시아어,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은 첨도시간이라고 실제 쓰고 안내문에도 첨도시간에는 이때만 운영합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사실 이게 너무 어렵고 일단 제가 선정을 했어요. 이 선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튜브 댓글은 라이브다 보니까 정확한 기준을 선정하지 않아서 선정되지 않으신 분들은 아쉽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고요. 조은비님, 정해진 시간에만 에스컬레이터가 움직인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몇 가지 이제 절전이라는 의미가 반영되지 않았지만 중요한 이제 이 시간에만 에스컬레이터가 움직인다라는 얘기를 넣어주셔서 제가 됐고요. 명상호님은 절정계에서 움직이는 계단이 쉬고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또 움직이는 계단이라고 한 번 더 쉽게 얘기를 해주셨고 밑에 뭐 시기의 이미지를 이완해서 넣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이제 이미지 의견까지 말씀 주셔서 명상호님 같이 봤고요. 그리고 뒤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 해주신 분들이 비슷한 이야기가 많으셨는데 그 중에서 딱 제 눈 처음 들어온 게 로즈 제이님. 전기 아끼기 위해서 아침 7시부터 10시, 저녁 5시부터 9시까지만 운행되니 이해 바랍니다. 사실 저희는 오전, 오후란 표현 가급적 바꿔서 쓰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한 거는 이제 쉽게 바꾼 거는 이런 거였는데 지금 나온 의견 비슷한 거 많이 있죠. 전기를 아끼기 위해 아래 시간에만 운용할 수 있습니다.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저녁 5시부터 9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앞에 거보다 훨씬 직관적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쉬워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활하실 때 이런 거 보시면 저희한테 신고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선정하신 조은비님이었나요? 그리고 명상호님, 로즈제이님은 아마 그 저희 알다 실무자분이 성함, 연락처, 그리고 주소를 저한테 공유해 주실 거거든요. 괜찮으시죠? 그럼 제가 간단한 선물과 시원 정보 몇 가지 이제 샘플을 보내드릴게요. 같이 잘 봐주시고요. 질문 들어온 게 있어요. 질문 들어온 거 답변할 건데, 일단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요. 잠시만요.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성인 발달장애인 분에게 이제 자기결정 지원 프로그램을 소수그룹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참여자분들이 직접 월별 계획을 세운대요. 근데 월별 계획을 세울 때 이제 이미지를 좀 넣고 싶으신 거죠. 월별로 이제 시간에 따라서 하는 활동들을 연관된 이미지를 넣으시는 걸 텐데, 성인들이기 때문에 그 연령대 자료들을 넣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제 뭐 그림을 그리실 수 없으니까 기관에서 사용되어 있는 걸 찾아서 하면 아무래도 이제 성인들에게 맞는 게 아니라서 그 아동용 유아용 이미지나 문장을 사용하게 된다고 했고, 근데 오히려 이분 게 또 효과적인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이 효과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뭔가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눠야지 정확히 이해를 할 것 같은데, 딜레마가 생겨서 이제 고민이 되신다는 것 같아요. 성인을 위한 이미지를 써야 되는데 찾기는 어렵고, 그래서 아동 거를 쓰는데 효과적이기도 하고. 저는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사물이나 물체는 아동 성인 사실 물건이 없습니다. 유리컵, 물론 뭐 아동 컵은 뭐 뽀로로 이미지 이렇겠지만 보통의 그냥 물컵, 보통의 사과 이런 거는 연령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물들은 그런 걸 써도 되는데 어떠한 활동을 하는 거예요. 활동을 하는데 그 활동을 하는 거기에 쓰신 이미지 주인공이 어린아이다. 근데 그걸 발달장애인 성인이 본다라고 하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왜 제가 아까 시흥정보의 원칙, 우리 회사의 원칙 4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생활 연령에 맞는 표현을 쓴다. 근데 이게 시흥정보뿐만 아니라 우리가 발달장애인을 지원할 때 반드시 지적 수준의 연령이 아니라 생활 연령에 맞춰서 존재어를 하고 그 언어에 맞는 그 문화를 지원해야 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원칙이 발달장애인분에게 성인의 핏이 맞는 정보, 이미지를 찾기 어려워서 제공하지 못하셔서 발달장애인이 익숙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익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인 거의 정보를 계속 제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든 찾아서 해보시고요. 어려우시면 기존 거를 활용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질문 주신 게 거주시설에서 이제 중증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주로 하기 때문에 이미지 자료를 주로 많이 쓰는데 이미지 자료가 찾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무료로 쓸 수 있는 이미지 정보를 달라고 해서 제가
뭐 이걸로도 다 해결이 안 되겠지만 당장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아유 우리 선생님 노트북이 다 공개되네요. 여기에 검색해도 나올까요? 네이버에 검색해볼게요. 네이버 제일 많이 쓰시죠?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서울시 알다라고 씁니다. 여기 들어가서 여기 홈페이지 있죠? 알다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중에 현장에서 그렇게 이미지를 찾고 쓰는 게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셔서 이미지 자료를 무료로 배포하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근데 지금 웹페이지가 아직 이제 검색 기능 이런 거를 추후 보완을 하실 거라서 여기에 이제 필요한 그림을 검색해서 그리는 것 아직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제가 해볼까요? 러닝 머신 나오지 않아요. 밑에 있잖아요. 사실은 여기 있는데도 아직 이 검색 기능이 원활하지 않아서 여기 보시면 목록표가 있어요. 어떤 그림이 여기에 올라와 있는지. 그래서 이거 한번 쭉 보시고 이따 그러면 이거 한번 시간 걸리더라도 쭉 한번 뒤에까지 다 한번 보시면 사진으로 된 자료, 뭐 그림으로 된 자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기 뭐 시계도 이렇게 다 시계도 이 시계 말고 또 다른 시계도 있더라고요. 시계 디자인도 다 다르게 찍어서 올려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찾아서 써보시고, 그리고 이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신 분은 저한테 저희 회사 대표 메일로 이메일 한번 주세요. 저희 회사는 여기에서 소한 소통으로 검색하면 여기가 홈페이지가 나오거든요. 저희는 이제 이미지를 올려놓은 건 없는데 말씀드린 대로 여기 뉴스에 가면 쉬운 정보 만드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지난달 어려운 말은 스트리밍 했어요. 스트리밍도 했고, 그리고 이제 플렉스도 있죠. 여기 이런 것도 다 여기 이미지 올려놨거든요. 쓰셔주고 코로나 보여드리고, 쉽게 알아보는 코로나도 저희가 3월에 대구에 있는 단체랑 만들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복지부랑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복지부 사이트 들어가면 최근 버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운받아서 쓰시면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 이 대표 메일로 메일 한번 주시면 외국 사이트의 이미지 중에 무료로 풀려있는 사이트가 몇 개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정서적으로 외국의 자료는, 사진 자료는 쓸 수 없는 것도 있지만 또 일부는 좀 괜찮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웹사이트 몇 개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게 제 노트북에 안에 있는 게 없어서, 그래서 그거 주시면 보내드릴 테니 이 알다 사이트와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뭐 기존 자료와 그리고 무료 사이트 이런 데 정보를 좀 보셔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질문 또 어려워요. 왜냐면 저도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제 공유를 해드릴게요. 주간보호센터에서 교육이 이제 집단적으로 하잖아요. 개별화 교육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 이용자가 함께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육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데 중증에 맞춰야 될지 경증 이용자에 맞춰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중증, 경증 분리하면 제일 좋아요. 왜냐면 이게 중증도 다 수준이 다르고 경증도 수준이 다르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중증장애인 분들은 이미지로만 정보가 필요하고 경증장애인 분들은 이미지와 글이 같이 있어야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이라면 저라면 어떻게 할 거냐면 이미지를 정말 중증장애인분을 위해서 잘 만들고 잘 찾고 거기에 글을 같이 보조적으로 넣어요. 그래서 중증장애인분들은 이걸 보고 그림만 보고 알 수 있고, 혹은 그림을 가지고 인적 지원을 하면 알 수 있도록 하고, 경증장애인분들은 이걸 가지고 글과 그림을 보고 알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그림을 조금 더 신경 쓰면서 글도 같이 넣으셔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고민될 때는 제일 중증 기준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모두에게 쉬운 정보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누가 저작권 물어보셨는데, 지금 알다에 올라와 있는 이미지는 알다에서 이렇게 다 배포해서 현장에서 쓸 수 있도록 작가분들에게 저작권을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웹사이트에 올린 거는 이런 게 있어요. 허락 없이 인쇄 제작하면 안 됩니다. 상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하거든요. 이런 것만 아니면 쓰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인쇄 제작은 이거를 다른 인쇄소에 기관에 로고 넣어서 만들고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지, 이걸 그대로 인쇄해서 복지가 이용자에게 나눠준다? 그런 거는 그렇게 쓰시라고 만든 거라서 활용하시면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런 자가격리와 관련된 자료도 이걸 그대로 제공하는 거는 돼요. 저희한테 연락 주신 학교 선생님은 가정통신문에 넣으신 분도 계시고 어떤 복지관은 프린트해서 붙여하셨는데 그렇게 쓰기 위해서 공유한 거라서 그런 부분은 저작권 문제가 되지 않고 이걸 캡처해서 다른 데 만들고 이런 거는 어렵죠. 그리고 제가 웹사이트 외국 웹사이트 몇 군데 소개해드릴 거는 검색할 때 거기는 이제 무료인 컨텐츠만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유료는 뭐 돈 내라 이런 게 메시지가 나오니까 그걸 보시고 하면 되고요. 제가 하나만 더 알려드리고 끝낼게요. 제가 구글에 들어가면 이미지를 검색하잖아요. 사과 여기 이미지로 해서 검색을 하면 여기에 보면 설정 아니다. 죄송해요. 저도 이걸 잘 쓰지 않아서 이미지를 사과로 해서 검색을 하고 이미지를 보면 여기 보면 더보기 설정? 도구를 누르세요. 여기 도구 누르시면 사용권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비상업적 용도로 재사용 가능. 다들 비상업적 용도로 쓰실 거잖아요. 이렇게 검색하면 쓸 수 있는 사진이 나와요. 이런 거는 이제 기관에서 비상업적 용도로 쓰는데 쓸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미지를 누르시고 도구를 누르시면 여기에 상업적 사용권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거를 이렇게 필터링을 해서 비상업적 용도로 검색을 해서 이제 쓸 수 있는 걸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권리 한번 해볼까? 이런 게 있나? 권리. 외국 자료는 많을 거예요. 이건 비상업적 용도로 재사용 가능지가 필터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기는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찾아서 이런 수고는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아마 기관에서 저작권에 어려움이 있는 거는 알다 자료 제일 많이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거 있죠? 화장품 구입하기, 팔찌하기, 수건 널어놓기. 하시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한 댓글 왔을까요? 없어요? 네.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 다 질문하지 못하는 거는 아까 알려드린 소소한 소통 대표 메일로 궁금하신 사항 연락 주시고요. 저희 소소한 소통 알다도 그렇고 저희 소소한 소통도 그렇고 현장하고 소통하면서 하는 일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왜냐하면 발달장애 한 명 한 명을 저희가 직접 지원하기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현장에 계신 분들이 필요로 하는 걸 고민하고 일하려고 하고 있어서 궁금하거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요청해줘서 상의해주시고 잘 저희 두 기관을 잘 활용하시면 쉬운 정보라는 게 어렵긴 하지만 좀 덜 어렵게 같이 연대해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제 강의를 듣고 저는 선생님들의 얼굴 모르지만 저를 보셨으니까 혹시 다른 곳에서 저를 만나면 반갑게 아는 척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